5강이죠. 이번 5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론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이제 실물을 조금씩 믹스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믹스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론만 하면 지루하고 그 정도쯤에 이제 실물을 조금씩 섞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교재에 234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233페이지인데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234페이지 그 부분을 펼쳐 주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우선 나오죠. 자, 우선 이 화면에서 제가 좀 안내 드릴 거는,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확대를 좀 시켜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면 이제 몇 회 기출 설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 수험번호, 감독관 번호까지 제가 다 적어 놨는데, 이제 요거는 기출 문제를 실제로 설치하신 다음에 같이 이제 문제를 풀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강에서는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구글 검색창을 띄웠고요. 요걸 띄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제 검색하는 단어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우선 이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보시면은 홈페이지가 두 개가 떴죠. 우리는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세무사회가 아니라 위에 있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클릭해 주시고, 자, 우선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있죠. 요걸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자동적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라고 되죠. 네. 자,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설치가 시작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설치하시면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전 버전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최신 버전을 깔기 때문에 재설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눌러서 동의하시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뉴 창이 떴죠.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다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는 아이콘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하면 요런 창이 뜨죠. 시중에 있는 교재는요, 여기에서 회사 등록을 하든지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우선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했고, 여기서 바로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출문제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실제로 기출되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 제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 실제 기출됐던 데이터를 이용하니까 좀 더 시험 목적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교재들처럼 그 저자들이 직접 뭐 만들고 편집한 데이터를 쓰면 이게 뭐 기출문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이제 시험 치실 때도 이질감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출문제 데이터 눌렀고요. 지금 현재 85회까지 시험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자, 우리는 전산회계 1급 83회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 10월 6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 다음에 세무회계, 기업회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전산회계 83회 보이시죠? 769번이네요.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볼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전산회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전산회계 1급이라는 거고, 밑에처럼 전산세무도 아니고요, 세무회계, 기업회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산회계 1급. 자,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법은 크게 요 게시물 제목을 클릭하셔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첨부 파일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뒤로 가게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셨죠? 여기에서 바로 디스켓 모양 있죠? 전산회계 1급 디스켓 모양을 바로 클릭하셔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자, 압축 파일이 나오면 압축을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압축을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런 폴더 하나 만들어지면서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폴더 만들어진 거 들어가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는 이렇게라는 파일이 있고 A형, B형 답안이 있습니다. 우선은 A형, B형이 이번 그 기출문제의 문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안은 그거에 대한 답안 파일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설치는 이렇게를 먼저 눌러볼게요. 설치는 이렇게를 눌러보시면 이제 각 시험의 감독관 번호가 나옵니다. 지금 83회고요.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이니까 요 감독관 번호는 보시는 것처럼 수험 번호는 21111 그리고 감독관 번호가 8341이죠. 요렇게 확인이 원래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 다 확인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책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또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3교시라는 폴더 보이시죠? 들어가시면 텍스라는 실행 파일이 보이십니다. 이거 바로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기출문제를 설치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정보창이 뜨죠. 자, 수험 번호는 책에 적힌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2로 시작하고 1로 다 끝나잖아요. 2 누르신 다음에 1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 지금 화면에 이름이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름은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실명 넣으시면 돼요. 요거 귀찮다고 뭐 이응 넣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제 시험 때 이응 넣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연습하실 때도 항상 자기 이름 넣어주시고 설치하면요 바로 이런 화면이 또 떴죠. 보시다시피 이제 83회 데이터를 깔았다.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이고 수험번호 이름 보이시죠? 이거 실제 시험 때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USB를 하나 주거든요. 그 USB를 꽂으시고요. 여러분 USB 폴더 열 줄 아시죠? 예, 그거 여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신 요 화면 그대로가 USB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USB를 꽂으시고 지금처럼 텍스트 더블 클릭하시고 아까처럼 입력을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지금처럼 창이 또 뜬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A냐 B냐 요거는 실제 시험 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 있죠. 그거 보시면서 A인지 B인지 잘 보고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금 연습 때는 A 하셔도 되고 B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험장에 가시면 앞에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줍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공개된 감독관 번호 8341 보이시죠? 요거 넣겠습니다. 넣었죠? 로그인.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기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겁니다. 지금 여기 메뉴들 다 보이시죠? 이 메뉴들을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여기 있는 메뉴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시험 때는. 자, 그리고 회계 관리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직접 저가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띄우신 상태로 저처럼 클릭을 좀 따라 해주세요. 옆에 부가가치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또 메뉴가 보이시죠? 자, 근데 또 특이점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빈칸들 보이죠? 요거 전산세무 2급 가시면 요 빈칸이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메뉴가. 전산회계 1급에서 쓰는 메뉴는 요만큼만 써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책을 잠깐 보시면 1번 기초정보 등록부터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문제 1번으로 주로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거가 있었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종류별로,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회사 등록이 예전에는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회사 등록 이거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2급에서만 일단 그냥 나오고요. 이제 1급에서는 요새는 안 나오는 추세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산회계를 처음 만약에 배우신다라고 하시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계 2급에서 나오고 예전에 1급에서도 나왔지만 요새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 시간에서는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1급에서는 주로 이 부분 거래처 등록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부분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1번 회사 등록 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이다 돼 있고요. 요 내용대로 회사 등록 사항을 수정하시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여기 세모 칠게요.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지에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비교를 좀 하면서 볼 건데 지금 화면에 있는 요거 있죠? 책에 있는 거죠? 얘가 올바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에 맞춰서 바꿀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띄울게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제 커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 회사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회사 등록 관련돼서 메뉴가 하나 떴죠. 자, 지금 보시는 메뉴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먼저 회사명, 요거는 우리 회사 이름. 그 다음에 구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법인이냐 개인이냐. 참고적으로 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 더 위에 시험부터는 법인만 나오고요. 혹시나 이제 전산회계 2급 있죠. 2급은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 미사용 또 눌러보시면 사용이라 되어 있죠. 이 회사를 우리 회사로 해서 쓰겠다. 지금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연도가 있는데 8기라는 말은 올해 우리 회사가 8년째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명 등등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잘못 입력된 게 있으면 하나씩 고쳐 보겠습니다. 자, 추가사항 한번 보시면 추가사항 보시면은 또 뭐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은 기본사항에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여러분 책 같이 보시면서 봐주세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용, 요 보이시죠? 요 법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요 부분, 아까 우리 구분 보냈죠?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이라 돼 있었는데 여기 만약에 개인으로 입력돼 있죠? 그러면 법인으로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이름부터 볼게요. 용인전자라고 여기 보이시죠? 우리 회사 이름은 용인전자다.
자, 보시다시피 회사 이름 용인전자라고 입력 잘 돼 있고요. 요거가 틀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번호 보이시죠? 이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부분인데 지금 번호가 다르죠? 그러면 그 책에 맞게끔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치셔야 돼. 고쳤습니다. 책에 맞게끔 고쳤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정유진으로 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대표자 이름은 정유진. 여기 이현지라 되어 있죠? 정유진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제가 알려드릴 거는, 지금 이제 회사들 이름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요거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딱 출간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 이름은 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 대건 거. 계속할게요. 자, 그리고 개업 연도를 보세요. 2010년 6월 26일이라 되어 있죠. 어딨냐? 여기죠. 지금 날짜가 다르죠. 그러면 바꾸면 돼요. 2010년 그 다음에 6월 06, 26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씩 다 바꾸면 돼요. 그리고 법인등록번호도 보시면 지금 11000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랑 프로그램 볼게요. 여러분들 책 보면서 하세요. 책에 있는 거 비교하시면서. 다르죠? 책에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키보드를 막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키보드 중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 있죠? 키보드로 치면 오른쪽에 숫자들 모여 있는 데 있잖아. 요거를 이용하세요. 항상 처음부터 익숙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처음부터 지금 연습할 때부터 요 키패드 치는 거 연습하세요. 그리고 숫자 5번 위에 보시면 돌기가 있을 거거든. 그 돌기가 있는 데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라고. 가운데 손가락 이거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옆에 두는 거지. 은행에 계신 분들 빠르게 치잖아요. 그것도 다 많이 쳐봐서 그런 거거든. 우리도 그거 돌기 5번에 가운데 손가락 올려놓고 이렇게 처음 대기 딱 하고 있다가 필요한 것들 입력하시라고. 이건 뭐 그냥 소소한 팁. 법인번호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한번 보세요. 지금 주소인데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르죠.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대로 넣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넣으셔야 돼. 이거 지금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밑에 건 지우고 싶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로로 끝나죠? 그럼 신주소가 맞기 때문에 여로 가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씩 좀 약간 디테일적인 면에서 무슨 로로 끝났잖아. 그럼 D129가 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에 들어가도 129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상관없고 밑에 따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맞아요.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만 잘 입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사업장 소재지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본점 주소가 있는데, 요거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본점 주소도 바꿔라, 뭐 해라 시키면 바꾸면 되는데요. 보통은 또 사업장 주소랑 본점 주소가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시에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위에 그 방금 입력한 거 클릭하셨죠?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줄 아시죠?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지금 눌렀습니다. 밑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보이시죠? 밑에 거는 지우고 싶죠? 스페이스 엔터 이런 식으로 해라고. 이 프로그램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활용하는 건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책 보면서 바로 이제 프로그램 할게요. 업태를 보시면 지금 책에 보면 업태가 먼저 나오죠. 제조 슬래시 도매라 돼 있죠. 지금 제가 클릭해 놓은데 보세요. 제조 콤마 도소매 콤마 서비스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 있거든.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제조 슬래시 도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종목도 보세요. 종목도 보시면 자동차 부품이거든. 그럼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치면 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 자동차 부품까지 넣으셨으면요.
이제 주업종 코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걸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다면, 지금은 자동차 부품으로 제가 찾아보면 엄청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적합한 거를 넣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는 거, 요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요걸 디테일하게 안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부품이구나만 넘어가시고, 실제 시험에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면 지금 보시는 요런 내용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줄 거니까 적절한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이거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신고 담당자 이메일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쳤던 것들은 실제 시험 치실 때는 내가 고쳤다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신고 담당자 이메일 부분인데요. 이건 어디 있느냐?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추가사항 눌러보시면 신고 담당자 이메일이라는 게 여기 6번 칸에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셨던 것처럼 신고 담당자 이메일을 넣어보겠습니다. present naver.com.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이실 겁니다. 주류 코드라고 있죠.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주류 코드라고 돼 있죠. 이 부분 제조업체 및 직매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7번에 있죠. 주류 코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제조업체 및 직매장, 그쵸? 요거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단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부가세 신고 방법을 클릭해 보면 3개가 뜨거든요. 1번이 사업 장별, 2번은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죠. 이건 아셔야 될 게, 원칙은 항상 사업 장별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업 장별이라고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사업 장별이 되려면 지금 요 부분이 여가 아니라 보통은 그냥 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는 아니란 뜻이죠. 그 말은 원칙인 사업장별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여라고 만약에 되어 있으면 여기 3번 보이시죠? 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한 번씩 헷갈리는 게, 요거 꼭 클릭되면 옆으로 넘어가잖아. 여기 부네 여로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요 이름 보세요. 반기별 납부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라고. 우리는 1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 하면, 방금 하셨던 거 8, 9, 10번 있죠? 얘네들은 아직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메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아시겠죠?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지금만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다음에 뭐 나오실 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여기에 보면 세무서장 앞에 보세요. 남인천 보이시죠? 항상 요 부분 체크하세요. 세무서장 앞에 뭐라 돼 있다? 남인천. 됐죠? 자, 그러면 요건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여기 있죠? 요거예요. 송파잖아. 그러니까 송파가 아니라 남인천이라 쳐볼게요. 남인천. 보이죠? 나오죠? 요거예요. 본점도 아까 우리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쵸? 요것도 남인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죠? 요까지 하시면 완벽하죠. 그리고 요거는 뭐 보통 전산회계 1급에서는 안 나와요. 1급에서는 요새 요거 말고도 낼 게 많아가지고 안 되는데, 요 정도로 이제 한번 찾아서 바꿔봤고요.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거는 문제지에 적혀 있는 대로만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푸시는 요 데이터 자료들 있잖아요. 문제들. 예전에 1급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기출문제니까 다 넣어놓은 겁니다. 최근에 안 나온다 뿐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 기출문제가 아닌 거는 아니죠. 두 번째 보세요. 회사 등록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회사 등록 메뉴에서 우선 메뉴 이름이 항상 보통은 줘요. 이렇게. 그럼 이 메뉴로 가야 되겠구나 아시면 되고요. 수정하시오 해가지고 밑에 읽어볼게요. 용인전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신임 대표이사가 취업하였다. 자, 지금 대표이사 이름 민증 번호 보이시죠? 요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정해 볼게요. 자, 요거 일단 끄고 다시 해볼게요. 메뉴에서 들어가는 것부터. 자, 문제를 봤죠? 그러면 회사 등록을 일단 클릭하세요. 됐죠? 그리고 대표자명 여기를 책에 있는 대로 바꿀게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성함 이예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증번호 넣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주민번호가 이제 그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분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지금 저처럼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됐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더라도 예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실제 주민번호를 쓰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 시험인데 주민번호 도용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주민번호 넣으면 아무 이상 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지금처럼 뭐 잘못 들어갔는데요 해도 그냥 예 하시면 돼요. 이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과 요거 주민번호까지 넣는 거, 요까지가 이제 회사 등록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문제. 매우 간단합니다. 요 문제는 무조건 틀리면 안 돼.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거 무조건 나오는데 1급에서는 요거가 이제 요새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 지금부터 봅니다. 거래처 코드. 자, 거래처 등록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보시다시피 99%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잠깐만요. 프로그램 보세요. 이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거 일단 띄울게요. 자, 그럼 거래처 등록 메뉴 띄워졌어요. 우선은 여러분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게 먼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잡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기 메뉴 잘 보세요. 일반 거래처 탭 보이시죠? 일반 거래처 탭. 금융기관 탭 눌러보세요. 은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신용카드도 눌러보세요. 카드 회사별로 이렇게 또 등록해야 돼. 그리고 뭐 유형 보이세요? 매입이면 내가 물건 살 때 쓰는 내가 직접 사용하는 카드를 뜻하는 거죠. 매입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은 뭐 내가 물건 팔 때 상대방이 BC카드 들고 오면 뭐 긁어주겠다. 뭐 요런 의미로 등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군데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세 탭 중에서 어느 탭에 넣을 건지부터 생각을 하시라고요. 엄한 데 가서 예를 들면 일반 거래처에 넣어야 되는데 금융기관 가가지고 넣으면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문제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고 제가 몇 개만 앞부분에 나오는 거 몇 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보시다시피 메뉴 이름은 보통 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메뉴 가자 할 수 있죠. 자, 먼저 코드 번호 나오고 회사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대표자 뭐 등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밑에도 한번 보세요. 주소 요 부분.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무방이란 말은 우편번호를 직접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넣는 거예요. 말라 넣습니까? 시간 걸리게. 넣지 마세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 거래처들이 일반 거래처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빈칸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코드 번호를 먼저 넣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83-1번 문제 넣을게요. 요거는 83의 기출이었다는 뜻이거든요. 넣어볼게요. 먼저 코드 번호 04001이라 되어 있죠. 요거는 앞에 0, 자 보세요. 0 먼저 넣었죠. 4001 다시 넣을게요. 04001 이래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공짜 생략하시고 그냥 4001 넣으셔도 앞에 공짜가 지금 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이제 크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넣어볼게요.
주 MS잖아. 괄호 열고 주 적혀 있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MS 보면은 이제 대문자거든. MS 이렇게 넣고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옆으로 넘어갔죠. 매출 매입 동시 1, 2, 3번 중에 뭘 할 거냐. 책에 보세요. 뭐라 적혀 있는지. 유형이 동시라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3번이라고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최대한 마우스 사용하지 마시고요. 키보드로 하는 걸 좀 요령을 연습하셔야 좀 더 빨리 간다고. 지금 커서 오른쪽으로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3번을 딱 누르니까 커서가 올라갔다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넣으세요. 61085202113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박민성 적혀 있는 거 외우고 싶습니다. 이거 뭡니까? 단순 입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책 순서대로 가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거든요. 박민성 넣었고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 넣었고 업태 책 순서대로 하나씩 꼼꼼하게 다 넣어주세요. 종목은 라면류. 이거는 이제 오타 안 나게 좀 조심하시고 사업장 주소. 요 왼쪽은 우편번호니까 생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 그대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적어주세요. 105까지. 밑에 105를 따로 뜯어서 밑에다가 적어도 되지만 저는 그럼 속도가 느려지거든. 할 필요 없어. 자, 지금 책에 있는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넣었죠. 그럼 끝.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바로 해볼까요? 그 다음 80-2번. 다음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하시오. 자,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 딱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휠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런 식으로 빈칸이 또 생기거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입력하면 돼요. 지금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 넉넉이지. 이거 꼭 해야 돼. 지금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 나도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서 해라고. 지금 다 넣어야 돼. 동시 3번이랬지. 3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513-8153-773 이렇게 넣고 대표자 장호빈. 이게 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름입니다. 장호빈님, 박민성님, 이예슬님, 밑에 신민수님, 그리고 이현세님 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름. 다음에 또 신간 나올 때 이벤트 참석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소. 요것도 보시면 네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안 적혀있죠. 아마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말이 붙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무방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주소에서 말풍선 눌러서 우편번호 넣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편번호 코드돔이라는 게 뜨는데, 자, 생략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요거는 우편번호를 넣읍시다. 읽어보면 경남 진주시 평고로 돼 있죠. 우선은 여러분 평고로 그 다음에 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앞에 거 안 넣어도 되고 무슨 로 있으면 그 무슨 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115번 길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안 나오죠. 아무것도. 자, 이렇게 하면 그냥 평고로만 넣겠습니다. 자, 평고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5번 길 한번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시다시피 번길까지 있어야 되거든. 여기 보면 115번 길이 있죠. 115번 길, 그 다음 5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리면서 찾아볼게요. 115번 길에 5.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좀 찾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금 찾으면 나와요. 평거로 115번 길에 5 더블 클릭. 그럼 밑에 신안동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거 이제 옛날에 신안동이라는 뜻이거든.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지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두 번째 80-2번까지 입력이 완료된 겁니다. 문제에 있는 자료들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방식대로 입력을 다 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요만큼만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문제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제 좀 특이한 문제로 지금까지 거래 유형이 동시였고, 세 번째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79-1번도 우선은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입력 다 끝나셨으면 그냥 왼쪽에 아무 때나 클릭하신 다음에 휠을 밑으로 내리면 여기 빈칸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79-1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코드 번호 4003 그리고 하나씩 갑니다. 한야항공 넣고, 자, 요 부분이 달라요. 지금 보세요. 79-1번 유형이 뭐라 돼 있는지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보고 있죠?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보라고. 이거 여러분들 그 문제를 잘 보라고. 지금 매입이라 돼 있죠? 2번 이해되시죠? 여기 특이점이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한 번 더 푼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넣을게요. 6098호 18769.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신민수,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소형 가전, 그리고 서울특별시 소초구 명달로 105 이렇게 넣고, 이거는 뭐 우편번호 입력 무방하다 했으니까 넣었어요. 그리고 괄호돼 있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서초 요거까지 다 넣어주시면 돼요. 3동. 요건 밑에 줄에 넣든 위에 줄에 넣든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맞다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거래처는 지금처럼 쫙 넣으십시오. 지금 문제가 개수가 좀 많죠? 네, 문제 개수가 엄청 많은데 일반 거래처들은 지금처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지금 제가 풀이 혹시나 안 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 보시다가 좀 다 넣어 주십시오. 지금 멈추시고 다 넣으셔야 되거든. 근데 제가 지금 뭘 풀지는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를 더 풀어드리는지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맡기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부분에 뭐 74-2번 문제부터 또 한번 보면은, 이거 대표자명들이 다 우리 구독자들이라서 이름을 잠깐 불러드릴게요. 한영석님, 정하온님 우리 경남 학교 학생입니다. 오카온, 그 다음에 김성중 우리 학생, 김용환 다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락도 한번 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넣으시면 되겠고, 네, 53-1번 문제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53-1번 문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앞에 지금 뭐 53-1이라 했는데 이게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 문제마다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번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는 1번부터 3번까지를 한번 풀어봤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는 몇 번 문제냐면 238페이지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네, 그거를 보시면서 지금 좀 체크할 게 있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매출처인 굿모닝 빌딩의 등록상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수정하시오. 자, 보세요. 굿모닝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방금 바로 클릭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눈으로 찾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빨리 찾으려고 하면, 지금 다행히 거래처가 72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정신없잖아. 그럴 때는 메뉴에 이렇게 거래처명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히읗이 올라가게 해놨네. 네, 한 번 더 눌렀어요. 요거 괄호가 특수문자니까 먼저 나오겠지. 내려보 가볼게. 그러면 기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디 갔지? 굿모닝 빌딩. 요 주네, 주에 있었네요.
주 굿모닝 빌딩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기억 니은 뒤에 거가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돼 있죠. 요렇게 찾는 법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부분 클릭해가지고, 아니면 보세요.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F 누르시면 조회가 되거든. 이건 엑셀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굿모닝이라고 쳐볼게요. 엔터 치시면 밑에 바로 굿모닝을 찾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F 다 돼요, 지금.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유용할 거예요. 자, 어쨌든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굿모닝 필딩 보시면은 이제 그 변경된 부분 바꾸시면 돼요. 자, 찾았으니까 하나씩 바꿉니다. 120, 85, 483 하나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상호도 바뀌었네. 상호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아예 여기 이름 있는 데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강남 빌딩 바꾸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소재지, 주소죠.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 대표자명도 바뀌었네. 바꾸면 돼요. 여기까지. 책에 있는 것만 바꾸세요. 없는 거는 굳이 바꾸지 마세요. 책에 있는 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거래처고요. 나머지 지금 14번까지인데 그거 전부 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이름도 안 불러드린 분들이 보자. 김용환님, 김다은님, 그리고 손영선님, 이유정님, 이진경님, 김성훈, 김정재, 강민수님, 다들 감사하고, 요거 혹시 책 못 받으신 분 있죠? 제가 책을 다 보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에다가 다시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되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좀 입력하시고, 이제 진도로 238페이지에 금융기관 부분을 해볼 겁니다. 요거 두 문제만 넣을 거예요. 일단 두 문제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소미은행, 요거부터 넣어 볼게요. 금융기관은요, 여기에 탭을 눌러 주시고, 금융기관 탭 밑에 보이시죠? 빈칸에다가 98, 그 적혀있는 대로 똑같아. 이건 뭐 쉬워요. 그리고 거래처명 소미은행, 그리고 계좌번호 전에 유형 나왔죠. 자, 요것도 문제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면 보통 예금 보이시죠? 그럼 1번이잖아요. 클릭하셔도 되고요. 지금 클릭했습니다. 혹은 1번을 누르셔도 돼요. 됐죠? 계좌번호 9 다시 적혀있는 대로 하세요. 71718989 하이픈도 키가 다 있죠. 52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1번 문제는 지금 있는 정보가 다잖아요. 그러면 끝.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요건 좀 자료가 긴데 요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밑에 칸에다가 98007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은행 이름 보세요. 은행 이름은 한국은행. 어디 적혀있는지 잘 보고 넣으시면 돼. 그리고 유형은 보통예금 1번. 그 다음에 계좌번호 123 456 789. 자, 이 문제는 계좌 개설 은행에 지점이 있어. 클릭해 볼게요. 자, 우선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그리고 옆에 그냥 빈칸이 있는데, 책에 보시면 여의도점 보이세요? 여의도점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계좌 개설일도 나왔죠, 문제. 그러면 넣으시면 돼요. 017 07 01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뭐 또 금융기관 문제는 추가로 넣으실 거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볼게 신용카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까지 일단 하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뒷부분을 좀 계속 할게요. 자,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도 두 문제 정도만 해볼게요. 1번 문제.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아래 내용을 등록하시오. 자, 신용카드 탭. 여기서 코드 번호 9990 01.
됐고요. 그 다음에 카드 이름 한국카드,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매출이냐 매입이냐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1번 문제 보시면 매출이라 돼 있죠. 1번 매출. 자, 그리고 가맹점 번호가 따로 있죠. 요 칸에 넣으시면 돼요. 요 가맹점 번호 칸이잖아요. 여기다가 564-002-3147 넣었습니다. 뭐 딴 거는 됐어요. 딴 거는 이제 입력 다 했으니까 있는 것만 넣으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넣을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빈칸에다가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99902 넣고 카드 이름 신한카드, 그 다음 매출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그리고 가맹점 번호 보이시죠? 그러면 가맹점 번호 564-002314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출 문제들 이렇게 넣고 있고요. 아,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네요. 그 3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3번 문제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1번, 2번은 이제 유형이 매출인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인 것들 한번 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3번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하시면 돼. 자, 99903. 그리고 카드 이름은 행복카드 넣었고요. 요거 매입입니다. 그래서 2번 매입. 자, 요거는 이제 가맹점 번호가 아니라 카드 번호죠. 그래서 카드 번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1234, 그 다음에 5678, 그리고 9000 넣었죠. 자, 여기서 지금 번호가 틀렸다고 1234, 5678. 네, 요건 상관없어요. 틀렸다고 해도 우리는 적혀 있는 대로 넣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카드 종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면 책에는 사업용 카드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세 번째 거가 바로 사업용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제 3번 누르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3번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신용카드까지 한번 거래처 입력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실기 시작하는 뭐 그런 워밍업이라 보시면 되고, 거의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넣었고요. 5강은 지금 실기했고요. 6강도 제가 뒷부분 실기를 좀 할 거니까 다음 강도 이제 실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